국회 입성을 노리는 신의 정치인 종찬과 전쟁 웃으면서 하는 겁니다. 그의 아내 연홍. 당신이 이길 거야. 선거를 15일 앞둔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보, 문제가 생겼어. 민진이가 아직도 집에 안 들어왔어. 선거에서 지면 당신 괜찮겠어? 애가 가출했다고 선거에서 지진 않아.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연홍은 홀로 딸의 흔적을 쫓기로 합니다. 생각하자. 그리고 딸이 남긴 단서의 끝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선거고 정치고 뭐고 이제 다 필요 없어. 도대체 이들이 숨기고 있는 비밀은 뭘까요? 영화 비밀은 없다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는 이경미 감독의 비밀은 없다입니다. 일단 개봉한 이후에 평들이 굉장히 극적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좋다는 사람들은 굉장히 개성이 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영화다. 라고 해서 이제 높은 평점을 주고 있고요. 또 반면에 이 영화를 좋지 않게 본 사람들은 그 영화는 재미없어가 아니라 난 그 영화가 너무 싫어! 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이 영화는 취향에 따라서 굉장히 극적으로 다른 감상을 낳게 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 맞는 것 같고요. 취향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다름이라는 미덕이 굉장히 말 그대로 미덕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이길 거야. 영화는 종찬의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딸 민진의 실종 사건이 일어나면서 시작됩니다. 저기 민진이가 아직도 집에 안 들어왔어. 일단 시작은 정치, 선거, 그리고 유괴 이런 종류의 굉장히 장르적인 소재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 안 돼. 이러다 선거에서 지면 당신 괜찮겠어? 애가 가출했다고 선거에서 지진 않아. 이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은 일단 그 배신감 때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스릴러 장르라고 하면은 단서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 올려가지고 해답까지 가는 그 여정을 보게 되는데요, 극장에서.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단서들을 쌓아 올려가는 게 아니라 이 단서를 쫓고 있는 주인공, 연홍의 이 정신 상태가 흘러가는 의식의 흐름대로 영화가 진행되어 갑니다. 생각하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생각하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보자. 그날은 남편의 유세 첫날이었고 우리 딸은 내가 싸준 김밥은 맛있게 먹었을까? 사실 관객에게 어떤 배신의 정서를 안겨주는 영화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영화적인 문법적인 어떤 의미로서 이 맥거핀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요. 맥거핀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히치콕의 사이코를 예를 들어보죠. 마리온이 직장의 돈을 횡령해서 도망가서 어떤 여관에 숨어요. 우리는 그냥 이 영화를 범죄 스릴러라고 생각을 하고 보게 됩니다. 근데 중간에 갑자기 여관 주인이 이 여자를 죽여! 그러면서 이 영화가 갑자기 공포영화로 돌변을 해요. 그 전에까지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급격한 변화를 통해서 관객들은 당황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영화에 굉장히 빠져들게 되죠. 자가 최미옥이에요. 민진이는 어제 최미옥이랑 같이 늦게까지 학교에 있었습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냥 정치 스릴러였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사건이 벌어진 것인가, 누가 누구를 왜 죽인 것인가 라는 해답에 가 닿기까지 다른 종류의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신당했다라는 생각도 들으실 수 있고요. 우리가 믿어도 되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봐요. 세상 쉽게 살라 하지 말고. 손예진은 실종된 딸의 흔적을 찾아 헤매고 의심인물을 쫓는 사이 점차 이성을 잃어가는 연홍을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많은 영화에서 손예진 씨를 봤어요. 드라마에서도 보고. 하지만 비밀은 없다를 보고 이 영화를 극렬하게 싫어하는 사람이든 좋아하는 사람이든 이거 한 가지만은 확실하게 동의를 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손예진의 얼굴들을 이제 다양하게 보게 됩니다. 그런 얼굴하고 있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니? 종찬은 이성과 냉철함을 잃지 않으려는 인물로서 딸의 실종에도 굴하지 않고 선거운동에 몰두하는 다소 냉혹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사람이 이래서 그렇구나 저래서 그렇구나라는 맥락을 전해줄 수 있는 배우의 힘이라는 거는 정말 드문 거거든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명배우라는 칭호를 주거든요. 저는 김주혁 씨가 이 영화를 통해서 회자될 만한 그런 종류의 배우가 될 수 있는 그런 뿌리를 이 영화에서 목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첫사랑 얘기해줄까?
윗송당무는 그 영화가 발표될 당시에도 역시나 되게 좀 낯선 영화였죠.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 등장했던 서우 씨. 아빠 미워!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서 아마도 최고의 연기를 보여줬던 게 아닌가 싶은 공효진 씨. 그래! 나도 알아! 내가 별로라는 거! 윗송당무 안에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지금도 그 영화 생각을 하니까 되게 미소가 띄어지는데요. 이 비밀은 없다 역시 같은 감독의 영화이다 보니 굉장히 비슷한 종류의 개그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웃으라고 만든 장면 맞나? 뭐 이런 종류의 약간 이상한 그런 분위기들. 하지만 그런 분위기들이 모여서 이 영화에 굉장히 기분 좋은 이상함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평소에도 양미수 그런 스타일이에요? 양민숙은 근데 그 노력하는 게 약간 좀 뜨악하잖아요. 사랑받을 거야! 막 그거 있잖아. 근데 이영미 감독님은 그런 건 아니고 되게 사랑스러운 소녀 같은, 되게 소녀 같아, 소녀. 우리 도청당했어! 내 이럴 줄 알았어, 노재순이! 그래서 우리 민준이 노래를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영화를 언급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한국 영화들은 정말 이게 좋게 얘기하면은 한국 영화가 만들어지는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상업화가 잘 됐습니다. 반면에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겠죠. 창작자가 원래 원하던 꼴대로 영화를 만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중반까지 봐왔던 한국 영화의 정말 중흥기를 이끌었던 개성 넘치는 영화들은 더 이상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는 이 비밀은 없다를 보면서 아메리칸 뉴 시네마라는 시기를 떠올렸어요.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중반까지의 미국 영화 시기를 통칭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시의 미국 영화는 딱 두 가지였어요. 우리가 배너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기독교 소재의 대형 영화들. 그리고 뮤지컬 영화. 딱 이거 두 개로 할리우드는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극장을 찾는 관객들의 수는 줄어들고 제작자들은 되게 당황했어요. 대체 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걸까? 근데 그때 아주 치기 어린 젊은이들이 영화를 만들어서 내놓기 시작하고 이게 대히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프란시스 코폴라, 스티븐 스필버그, 조지 루카스 이런 감독들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당시에 아주 지리멸렬하게 아주 그냥 빤한 그런 영화들만 만들어서 오히려 퇴행하고 있었던 영화 산업이 그 젊은이들이 만들어낸 다른 에너지 때문에 오히려 살아났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어떤 이 일련의 에너지, 다양성 이런 종류의 그 아메리칸 뉴시네마 같은 맹아를 이 영화 비밀은 없다에서 분명히 목격을 했습니다. 선거고 정치고 뭐고 이제 다 필요 없어! 우리 딸 반드시 돌아옵니다. 비밀은 없다는 이경미 감독에게 돈을 벌어다 줄 영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비밀은 없다는 이경미 감독을 기억하게 해줄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화의 품격이었습니다.